자녀가 저에게 바라는 건 뭘까요? 이런 질문하면서 자녀하고 이야기하면 좋겠네요. 그죠? 너 뭘 바라니? 뭐 이렇게 이래놓고 또 자기 말만 하시면 안 돼. 예, 들어주셔야 돼. 예. 자녀의 사춘기는 언제 지나갈까요? 사춘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 같아요. 예. 자녀에게 칭찬을 못하는 나 바꿔야 하겠지요. 칭찬을 못하는 자신이 이 질문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 문제의식이 생긴다니까요. 그게 곧 결핍을 양산하고 그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답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면 토론도 할 수 있고 책도 찾아볼 수 있고 전문가한테 컨설팅도 카운셀링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엔요. 윤수진님은 자녀의 장점 무엇일까? 이 질문을 통해서 그동안 믿기만 보였던 자녀가 어떤 장점이 있을까 그렇게 찾아보는 시간도 마련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녀가 고쳤으면 하는 것들, 그리고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 여기에 대해서 혹시 여기 윤수진 계세요? 네, 이런 것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질문 만들기 전에. 음식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 그냥 저녁 네. 하거나 즉흥적으로 하거나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네. 반성이 됐다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한 부모 사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굉장히 심오한 질문 같아요. 네, 되게 일방적인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질문도 들어보고 또 상호작용도 하고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되는데 그냥 이제 일방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명령도 했다가 그랬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생각하는 것 참 남다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쓰잘데없는 질문인가요?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예, 질문은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발현하게 해주시면 우리가 인정해줘야 돼. 그래야만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깨닫고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또 볼까요? 네, 질문을 분류를 해보면 뭐 5가지가 있는데 이건 제가 분류한 거예요. 저는 남 따라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남이 이렇게 하면 저는 거꾸로 합니다. 자, 질문에는 내용 질문이 있고 심화, 종합, 논점 질문, 최종 질문이 있어요. 내용 질문은 말 그대로 텍스트 안에 있는 사실을 물어보는 질문이니까 육하원칙에 의해서 질문하시면 되고, 예를 들면 여기 있잖아요, 육하원칙. 두 번째는 심화, 상상 질문이에요. 어떤 텍스트 이면에 숨은 어떤 의미를 캐내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사실로 추론할 수 있는 작가의 의도는 뭘까? 그 다음에 만약 당신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겠는가? 주로 상상하는 질문들은 만약으로 시작합니다. 영어로는 if 그러면 만약에 내가 주인공의 입장 또는 뭐 작가의 입장도 되겠죠. 난 이렇게 표현하겠다. 만약 영화로 찍는다면 이 장면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림으로 그린다면, 또는 뭐랄까요, 뭐 무늬로, 색깔로 이런 장면을 그냥 냄새로 표현한다면, 아이들은 이거 무심코 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이 하얀색은 무슨 맛이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하실까요? 설탕하고 비슷하니까 단맛이 날 수도 있겠네. 뭐 얼마든지 그런 거 갖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종합 질문은 텍스트의 시사점, 교훈, 주제 이런 걸 물어보는 거 말합니다. 이 글의 주제, 텍스트의 주제, 주인공이 말하고자 하는 것 또는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저는 이 앞에 3개보다는 뒤에 2개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용적인 교육을 받아왔는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논점 질문과 최종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논점 질문은 그 텍스트를 읽고, 예를 들면 사설을 읽었다. 사설을 읽으면 당신은 이거를 지지합니까? 이 의견을 지지합니까? 반대합니까? 반대하면 왜 반대하고 지지하면 왜 지지하는지를 물어보고, 또 내가 그 의견하고 다르면 논쟁을 벌일 수도 있겠죠. 논점이 있으면 얼마든지 논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종 질문은 뭐냐면 아까 그 예화에서 들었듯이 어떤 텍스트를 읽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요. 최종적으로 당신은 어떤 질문을 여기서 얻었습니까? 이게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 최종 질문은 이거는 거의
똑같이 나갑니다.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책을 읽었어요. 많은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어떤 질문을 얻었냐고. 이거는 최종 질문입니다. 또 볼까요? 질문이 없으면 토론도 활성화될 수가 없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질문을 유대인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겪은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랍비한테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질문이 어떤 유대인이라도 랍비가 아니더라도 쉽게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근데 그 랍비가 질문을 듣더니 한참 골똘히 생각하는 척해요. 그리고 나서 뒤에 가서 책장에 가더니 관련 책을, 그 두꺼운 책을 이렇게 열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그 사람한테 답을 해줘요. 근데 옆에 있던 그 유대인이 그 랍비한테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랍비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질문인데 왜 바로 답하지 않으시고 시간을 좀 이렇게 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 답을 하면 이 사람은 그 질문이 사소한 줄 알고 자기가 부끄러움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끌면서 그 질문이 굉장히 귀중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소한 질문이라도 귀하게 받을 줄 아는 이런 유대인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지금같이 대단한 업적을 만든 겁니다.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질문이 활성화된 사회는 이런 사회가 될 겁니다. 민주주의는 더욱더 성숙하고 토론이 활성화돼서 집단지성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아이디어, 좋은 인재들이 양성될 것이고요. 평생 배움을 통해서 그 배움이 많다는 것은 곧 지혜가 많다는 거예요. 그 사회에 지혜가 충만해지고 그 지혜는 곧 부로도 연결되거든요.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허물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 잘 되는 사회. 그래서 서로 스트레스 없고 서로 서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회가 될 텐데 그 시작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까 몰라서 제가 질문을 마련해 봤어요. 나 혼자 질문한다고 해서 사회가 바뀔까? 그런 질문 정말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뭔 힘이 있다고 질문은 내가 질문의 문화를 만들려고 했어. 그게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요? 일으킵니다. 유대인들을 생각을 좀 더 말씀드리면 한 사람의 변화는 세상의 변화라는 확신이 있어요. 이게 뭐랄까요? 인간의 시각에 배워서 이해가 안 됩니다. 인간의 시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신적 시각을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불가능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신적 시각입니다. 왜? 신은 완전하잖아요. 불가능이 없잖아요. 신적 시각에 보면 불가능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끊임없이 도전해요. 언젠가는 불가능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해결책을 찾을 것이다.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추적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지 유대인들이 머리만 좋아서 그렇게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업적을 이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내력도 대단합니다. 한 사람의 어떤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변하는 것을 내가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렇게 지레짐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변화가 곧 세상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바뀌게 돼 있어요. 제가 랍비한테 한남동에 있는 랍비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만나자마자 얼마 안 돼갖고 당신이 왜 한국에 왔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 랍비가 내가 5천만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 왔다 그래요. 우와, 처음에 들을 때는 대단한 야망이시네 속으로 생각하고 그랬더니 이분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5천만 명을 변화시키려고 했더니 너무 많아. 그래서 서울 시민만 어떻게 변화시켜 보려고 1,000만 명으로 줄였대요. 그랬더니 이것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아. 1,000만 명도. 그래서 자기가 거주하는 한남동 사람들만 변화시키려고 애썼대요. 그런데 이것도 생각해 보니까 쉽지 않고 해보니까 안 되더래. 그래서 내 가족이라도 좀 변화시켜 볼까? 거기가 애가 6이거든. 이것도 어렵대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내가 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살아있는 변화의 본보기가 되라는 거예요. 유대 그 랍비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 길게 이야기한 것 뿐입니다. 네, 변화의 살아있는 샘플, 리빙 샘플이 되십시오. 유대인 랍비들은 보통 카운셀링을 많이 하거든요. 계율, 어떤 계명에 대한 카운셀링도 많이 하고 공동체에 대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카운셀링을 받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카운셀링을 받으러 왔는데,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그 랍비가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실천하진 않아. 그러면 모른다 그래요. 실천하지 않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라고 봐요. 물론 이제 원리 이렇게 실천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설명해 주겠지만 꼭 실천해야 되는 건데 정작 자신은 하고 있지 않아. 그렇지만 어떻게 하는지는 다 알아. 그러면 모른다 그러고 그걸 실천하면서 또 설명할 수 있는 랍비한테 보내줘요. 이렇게 그 좋은 선생님들, 이런 본보기가 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서 유대 교육들은 굉장히 뭐랄까 역동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이고, 그리고 뭐랄까요, 마음을 건드리는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부모들이 리빙 샘플 되시고, 회사에서 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그런 살아있는 샘플이 돼야 그걸 본받고 우리 후세들 또는 학생들이나 자녀들이 그걸 배우고 그런 인격을 따라 배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혜를 얻게 되고 그런 아이들이 사회 인재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이제 위에서 보면 옳은 것은 하면서 소수결의 원칙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옳은 것은요, 옳은 것은 한 사람이 말해도 옳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주위에서 아유 그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막 이렇게 유혹을 하더라도 넘어가지 마시고 이 길을 쭉 가시라고. 한 명이라도 가다 보면 옳은 길이기 때문에 사필귀정 다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은 옳다고 생각할 겁니다. 저도 그 길을 걷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즐거운 여정을 떠나고 싶은 것이 제 소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만은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네. 유대인 방식의 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효과를 내는 그런 나이대가 혹시 있을까요? 어렸을 때 할수록 좋습니다. 어릴 때 빨리 교육하는 게 좋아요. 이게 아이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좀 쉽지 않거든요. 부들부들할 때 모양을 정해놔야지 딱딱할 때 막 깎으려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보통 초등학교 이전에, 요즘은 사춘기가 빨리 와서 5, 6학년 되면 사춘기 오잖아요. 그 이전에 하십시오. 그러니까 10살 이짝 저짝 그 나이 때 좀 잘 교육시키지 않으면 계속 부딪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러면 사춘기인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노력하셔야지. 조금 힘드시더라도 초등학교 아이들보다는 훨씬 더 힘들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아이들과 계속 소통하려고 노력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청의 힘을 믿으세요. 질문의 가치와 질문을 어떻게 훈련하며 또 그리고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그걸 확산시킬 것인가, 개인의 어떤 노력들도 중요하고 사회적인 이런 협조들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봤고, 다음 강의에서는 유대인들의 그 책 중에 탈무드가 있는데, 탈무드는 말 그대로 질문과 토론의 책이에요. 질문과 토론의 책. 그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금까지 강의한 것을 탈무드가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르는 엄마가 되지 말고 좋은 엄마가 되라, 이런 말이 있어요. 탈무드를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많은 정의가 있겠지만, 저는 질문과 토론의 책이다. 단순히 아이들한테 때리지 마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저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면 아이들이 스스로 자제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부타는 단순히 뭘 지혜를 얻는 것도 있지만
인격을 함양하고 이미 3300년 전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서 깊은 유대인의 교육법이고요. 인터넷이 한참 보급될 때였어요. 미래에 인터넷이 이렇게 발전할 때 어떤 기술이 환영받을까 이런 토론을 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뭘까요, 여러분?